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어유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디어유는 여기 적혀 있듯이 굉장히 유니크한 사업 구조와 고속 성장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디어유는 아티스트들과 팬의 소통을 이어주는 앱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미지에 있는 이 앱들이 디어유가 운영하고 있는 앱들이고, 이 앱들에서 발생한 매출에 의해서 디어유의 매출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앱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버블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버블이라는 앱이 디어유의 이제 주력 앱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 대상마다 앱을 다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겁니다. 뭐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버블 포 JRP 네이션 앱인데, 뭐 보시면 100만 다운로드가 넘게 받아져 있죠. 네, 디어유의 매출은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 버블 앱이 98.26%, 98%가 넘는 97%가 넘는 이제 어쨌든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버블 앱에 대해서만 보면은 디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블 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사실 디어유라는 기업을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어떤 이 아티스트와 팬을 이어주는 이제 앱이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기획사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형 기획사들은 네 가지 정도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 그 다음에 뭐 YG, SM, JYP. 네. 뭐 기존에는 이렇게 세 가지 YG, SM, JYP가 3대 기획사를 이뤘었다면 하이브가 이제 급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4대 기획사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 SM과 JYP 이쪽 둘이서 자본을 내서 이제 만든 회사가 디어유고, 이쪽에는 하이브와 YG가 합쳐서 여기는 이제 위버스라는 앱을 팬덤 앱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디어유의 버블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둘둘씩 팀을 먹어서 이제 쫙 나눠진 모양새인데, 음, 뭐 위버스 같은 경우는 따로 뭔가 상장이 돼 있지 않고 하이브 내부에 있는 이제 앱이라서 사실 뭐 투자 대상으로는 하이브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어 이제 SM과 JYP가 만든 버블은 디어유라는 회사로 따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앱은 되게 버블 앱은 사업 구조가 매우 특이한 구조가 돼 있어요. 이제 팬들이 음,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구독을 하고, 그 구독을 하는 대신에 이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뭐 그룹이 있잖아요. 보통 아이돌들은 이제 그룹이 있고, 뭐 그룹 안에 A, B, C, 뭐 D 이렇게 4인조 그룹이라고 본다면, 이 그룹 전체를 이제 구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개인마다 이렇게 구독을 할 수가 있어요. 팬이 있으면. 네. 그래서 뭐 네 명이 사실 다 좋으면은 뭐 이렇게 다 네 개를 구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요 컨텐츠로는 메시징이 있습니다. 이제 메시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어, 아티스트가 있으면 주로 아티스트의 뭐 일상,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것들을 SNS에 많이 남기죠. 그러면은 SNS에 아티스트가 그냥 올리면 팬들은 이제 요거를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요거를 보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팬이 아티스트를 구독을 하니까 어,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있고 팬이 이제 여러 명 있겠죠. 팬 1번 있고 뭐 팬 2번이 있다고 치면은 뭐 더 많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두 명만 본다면 팬이 그 구독한 아티스트에게 이제 저희가 뭐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듯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티스트는 뭐 되게 팬들이 보낸 메시지가 이제 수없이 쌓여 있겠죠. 이제 요거를 읽고 아티스트가 이제 답장을 보내거나 그냥 아티스트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아티스트가 메시지를 보내면은 어 이런 식으로 팬이 보낸 거는 아티스트한테만 이렇게 각자 가지만, 아티스트가 메시지를 보내면 한 번 보낼 때 동시에 팬 뭐 1번, 2번 뭐 전체 팬들한테 이게 다 전송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뭔가 1대1 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이제 아티스트의 이제 역량에 따라서 뭐 이 팬이 말한 특정한 질문을 선택해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이 팬이 느낄 때는 내 질문에 답해준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아티스트와 소통을 했다는 이제 느낌이 들 거고요. 나머지 팬들은 뭐 그냥 일상을 공개했다, 뭐 어떤 메시지가 하나 받았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디어유 비즈니스의 핵심이고, 지금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 디어유 앱의 화면이 구독이 된 거고, 이분은 아이브의 장원영이죠. 인기가 많죠, 요즘에. 그래서 장원영을 이제 내가 결제를 해서 구독을 하면은 이제 장원영 님이 이제 보내는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이제 앱으로 받아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어, 내가 뭐 질문을 했는데 아티스트가 그 질문을 대답을 해준다면 뭐 그 순간에는 되게 1대1로 대화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면 구성 자체가, 이거는 되게 많이 본 레이아웃이잖아요. 카카오톡에서 많이 봤는데 이 사람과 어떤 개인 톡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바로 들게 만들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 메시지여도 뭔가 이 화면 자체에서 나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어, 최대한 이제 개인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 줘야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골뱅이 같은 표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수 기호들, 지금 이거는 어, 이제 오타가 난 건데, 뭐 골뱅이를 이렇게 세 개를 붙여서 쓰면은 세 개를 붙여서 보내면은 이게 이제 각자 팬의 닉네임으로 이 부분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이제 제가 주식 중수면은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내면 주식 중수 좋은 꿈 꿀 거야, 이렇게 변환이 돼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그래서 뭐 이거 톡 하는데 뭐 돈을 내고 쓰는 거냐라고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팬덤 문화에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팬덤 문화에는 사실은 좀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 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팬덤 문화는 꽤나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었더라고요. 네, 네, 뭐 10년 전, 20년 전, 네, 20년 전쯤 되겠죠. 20년 전, 뭐 그때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생 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어, 사생활, 어떤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 때 그런 이제 사생활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저 한번 보려고, 그다음에 그저 한번 만났을 때 뭐 말하는 목소리라도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네, 그렇게 이제 수십 시간을 투자해서 따라다니고 추운데도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집 앞에 있고, 네, 이런 사생 팬들의 문화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잘못된 방식이지만, 어,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팬으로서 정말 잠시라도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들어 준다면, 뭐 시간이든 그게 돈이든 그 어떤 이제 노력을 줘도 상관없다. 네, 이렇게 생각되는 문화가 있었고, 그게 이제 팬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팬심으로 이 팬심을 자극을 시켜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이제 버블앱이고, 그 버블앱을 운영하는 곳이 이제 디어유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좀 볼게요. 숫자는 사실은 음, 뭐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어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구성이고, 뭐 연간 매출은 이제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자에서 적자 전환을 한 뒤에 계속 이 영업이익의 폭을 키우고 있죠. 네, 이런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무난하다고 보고, 어 이거는 이제 연간 실적이고, 분기로 봤을 때 보시면은 지금 2022년 6월부터 나와 있는데 한 분기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이 지금 매출액이 올라가고 밑에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삐끗함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런 점은 굉장히 뭐 좋은 점이죠. 어떤 사이클을 타지 않고 어떤 특정 시점을 가리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겨울이라서 일을 못하는 시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상 꾸준히 매출을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뭐 대주주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SM과 JYP가 합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SM과 JYP가 대주주로 있고요. 여기서 이 대주주로 SM과 JYP가 있다는 게 어, 디어유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중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요 비즈니스는 이제 아까 위에 설명드렸듯이 위버스라는 앱과 지금 버블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 두 앱은 아티스트와 팬을 연결을 시켜주는 앱이에요. 근데 일단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무조건, 일단은 아티스트는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그 팬들이 여기다 이제 찾아오고 와서 결제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양대 그 4대 기획사가 지금 두 개로 쪼개서 둘둘 팀을 합쳐서 지금 이 두 앱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에는 사실은 당연히 이제 SM과 JYP 소속 이제 아티스트들이 가득 차 있죠. 이분들이 주력이고, 여기는 이제 하이브와 어, YG 멤버들이 있겠죠. 그런데 요 뭐 버블에는 사실은 이런 이제 아이돌 뭐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 외에도 뭐 운동선수나 뭐 특정 인플루언서들, 그런 유명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이 이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 아티스트들이 일단 있어야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둘이서 지금 독과점을 이루고 있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진입 장벽이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사실은 SM, JYP 소속 멤버 이제 연예인들도 위버스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저기서 버블에서 하고 여긴 경쟁사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신규로 이런 비즈니스가 좋아 보여서 누군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 여기 기존의 4대 기획사들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이 바닥에서 과연 아티스트를 확보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앱으로 지금 독과점이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니버스라는 이제 비슷한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앱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가 되면서 유니버스는 이제 버블로 편입이 됐죠. 예. 그래서 요건 없어지고 여기 있는 것들도 여기 있는 분들 팬들도 다 버블로 이제 어, 이전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쉽게 진입할 수 없는 혜자를 가지고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앱 플랫폼 구독자 비즈니스이니까 구독자 수 자체가 바로 직접적인 매출로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구독자 수 추이와 전망이 매우 중요한데 뭐 요것도 보시다시피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2022년도 마지막 부분과 2023년도 첫 번째 부분에서 꽤 갑자기 차이가 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니버스에서 이전된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구독자 추이 및 전망도 양호하다. 다음은 기술적 분석인데 뭐, 뭐 차트 분석을 신뢰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뭐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번 슈팅 줬다가 추락을 하면서 아직도 상장가를 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상장가를 넘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깔아앉았죠. 그래서 다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네,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실패를 하고 꾸준히 내려오면서 이제 다지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다시 이제 하락 추세를 넘어서서 상승하려는 모습을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죠. 지금 오늘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지금 밑에 선들을 보시면은 이평선들도 지금 뭐 어느샌가 다 모여 있고 이제 여기서 어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확실한 뭐 상승이 터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동안 없던 거에 비해서는 거량이 좀 터져주고 있고 이평선 정배열되면서 뭐 조금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네, 여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상승을 출발할 수 있지 않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기업을 투자할 때 봐야 될 리스크인 분 쪽인데요. 뭐 일단 뭐 부채 같은 리스크들은 이쪽이 워낙 대형 기획사들이 자본을 처음부터 들여서 만든 회사기 때문에 사실 빚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디어유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급격한 성장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성장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PER 기준으로 보든 무슨 기준으로 보든 꽤나 뭐 높은 수치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충분히 용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성장세를 계속 내려면 이제 구독자가 계속 구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구독자들을 유지하면서 신규 구독자들을 계속 받으면서 기존 이제 그 확보한 구독자들에게 더 많은 상품을 팔아서 성장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지금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해외 매출이 거의 80%에 이를 정도로 해외 진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아직 이제 얼마 안 되는 나라에만 진출이 된 거고
아직 뭐 전 세계로 나가려면 한참 멀었죠. 그래서 지금 확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보신 그런 이제 메시징만으로 이 구독자들은 이제 매달 그 요금을 내면서 서비스를 받는 건데 과연 이 메시징만으로 이 구독자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의문스럽게 보고 있는 점이고, 디어의 쪽에서는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뭐 어떤 메시지를 더 예쁘게 꾸민다든지, 혹은 뭐 다른 뭐 이모티콘이든 이런 전달 방식을 차별화를 둬서 이제 그 상품을 추가적으로 뭐 파는 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지니까 피는 증가가 되는데 Q를 유지할 수 있냐? P는 뭐 그걸 잘 만들어서 하면은 오케이 되겠죠. Q에서 해외 확장은 잘하고 있으니까 사실 신규 유입은 걱정이 없어요. 신규 유입은 아직 걱정이 없는데 이 기존 구독자들을 끊임없이 만족시킬 수 있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디어유는 앱 기반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앱을 들어가서 리뷰들이 어떤가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안 좋은 뭐 오류가 많다는 리뷰들이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거 2011년이라 뭐 예전 거라서 뭐 지금은 고쳐졌다고 한다 쳐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이면 바로 저번 달인데 뭐 지금도 뭔가 접속이 끊기고 하는 좀 안정성의 불안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고객이 기본적으로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제를 하고 사용하는데 저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확장보다 더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부분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다음에 기존 유저들을 얼마나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신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낼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갖춰진다면 음, 지금의 성장세는 지금의 성장세보다 훨씬 더 뭐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